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유구무원이다. 유구무원이다.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체 저 얄팍한 미국 주식시장의 저 맷집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한 줄로 유구무원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이 왜 하락을 했으며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천천히 그리고 또 세밀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1.94, 나스닥은 2.75, S&P 500은 2.38, 뭐 45도 각도로 다이빙하면서 끝난 거죠, 그렇죠? 네, 항상 시장의 끝에 나타난 모습이 시장의 그날 심리를 반영한 모습인데 며칠 전만 해도 뭐 끝이 살짝 올라가면서 대부분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 하고 많이 못하더라도 중간 정도로 반등을 했는데 어제는 전체적으로 시장 심리가 무너져 있는 상황. 미국이 이제 이틀째 하락을 하는데 과거에는 하루 오르고 하루 터지고 이런 그 반복이 좀 퐁당퐁당이 됐는데 오늘 새벽에 끝난 시장은 전형적인 약세장의 그런 끝단의 모습. 아무도 시장에 대해서 받치고 싶지 않는, 그래서 심지어 미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는, 그다음 미래의 전망도 밝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나오는 최악의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아시아 시장은 이제 니케만 오르고 상하이하고 항생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일 끝난 유럽 시장은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크게 하락하는 그러한 약세장의 모습이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은 이제 디커플링의 모습이냐 아니면 커플링으로 가느냐 여러 가지 생각인데 제가 봐선 디커플링도 하루 이틀이지 오늘은 분명 약세장의 그러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 시장의 약세장의 심리적 요인을 한국 주식시장이 그대로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좀 주의할 필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하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영국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휘발유 갤런당 8.6달러까지 올랐다. 네, 영국도 지금 가장 직격탄을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영국에서 좀 살아봤는데 이 나라는 생각보다 모든 게 좀 비싸요. 뭐 수입에 오는 것도 많고 또 물가도 비싸고 좀 생활비도 비싸고 이런 상황들이 좀 계속 지구속되고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원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계를 많이 끊으면서 자립을 하긴 했지만 영국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EU가 2035년부터 디젤과 가솔린 차량 판매 금지를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 번 나와서 크게 감동을 얻는데 여러분 혹시 진공관 신드롬이라고 하십니까? 네, 이제 세계 이제 TV 시장이 진공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평면 불안광으로 평면 TV로 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진공관 트랜지스터나 이런 데서 투자를 하지 않죠. 다 평면으로 가는데 누가 그런 데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에서 바로 그러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한 2년 정도가 그 사라질 그런 트랜지스터 가격이 60배씩 폭등을 했다는 거죠. 지금 에너지 시장을 보면 너무 바보 멍충이 같아요. 전부 신재생 에너지, 그린 에너지로 가는데 지금 삶 속에서는 지금 석유 화석연료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 과정에서 화석연료에 이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 WTI가 저렇게 빠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광구에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다 그린 재생으로 간다는데 어느 누구가 곧 없어지고 ESG 환경 문제 이런 데 공격을 받고 그게 주류도 아닌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의 역습이 지금 미국 시장을 저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죠. 글로벌 시장을.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좀 오래 갈 수 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과 다음 유가의 상승은 우리를 좀 더 오랫동안 괴롭힐 확률이 높아 보여서 과거 트랜지스터 그 신드롬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 여행업계에서 해외여행국 입국 시 코로나 검사 의무 철폐를 요구했다. 뭐 이런 것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브라질 외국인 투자 유치 9위에서 6위로 1차 산업 관련된 생산품 수요 증가 영향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농업, 에너지 이런 쪽의 국가들이 요즘 돈을 잘 벌고 있죠. 그래서 투자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나라들은 뭐 신재생으로 가는 것보다는 기존의 구경제,
구에너지 쪽에 투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그래서 남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그 시장을 계속 과점해 가면서 먹는 거죠. 이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네. 대신 그 돈을 벌어서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래에서는 선진국이 이길지 모르지만 지금은 온유 부국들이 이기고 있다. 부가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가 APP라는 자산 순매입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것을 종료를 하겠다. 7월에 0.2%, 0.25%포인트, 25bp 금리 인상을 예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22가 올해 GDP 성장률을 2.8%, 내년과 내후년 2.1%로 전망을 했습니다. 계속 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러한 22의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뒤에서도 잠깐 설명해 주겠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3.07까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을 박살내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했다. 서로 연쇄작용을 하는데, 장이 강세장일 때는 유럽과 미국이 분리돼서 움직이고, 약세장일 때는 서로 연결돼서 유럽이 안 좋으면 미국도 안 좋은 이런 상황이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약세장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추가 하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네요. 네.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2만 9천 명으로 예상 20만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것을 상회를 하면서 이제 혹시 뭐 이건 이제 단기적인 주간의 모습이지만 미국이 가장 자랑하고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고용 문제에서 혹시 금이 조금씩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우려감도 시장의 악재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장 핵심은 리카르도죠. 리카르도가 22 중앙은행 금리 통화 회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중기 인플레 전망 그대로 유지한다. 약화되면 9월에 더 큰 폭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일단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22가 7월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 말은 분명히 했어. 25bp. 그리고 9월에 추가 인상 가능성을 또 이야기를 한 거죠. 두 번 미리 이야기를 시장에 흘려줬는데 이것들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리카르도가 또 무슨 이야기냐면 유럽이 생각하는 중기 금리 목표는 2%다. 2%다. 그리고 CPI 기준으로 22년에는 유럽이 6.8, 23년에는 3.5, 24년은 2.1%. 그래서 24년 정도 가야 또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거죠. 좀 부정적인 전망이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보다도 덜 매파적이었다. 이러면서 시장이 살짝 돌아서려다가 막판에도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 약세로 작용을 했는데 오늘 한국 주식시장과 아시아 주식시장에도 여전히 약세로 적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달러 지수가 103.31까지 다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달러 지수 하락, 그럼 달러가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강세로 돌아섰다는 이야기죠. 네,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그러면 결국 반대편에 있는 아시아 통화는 약세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돈을 빼갈 확률이 높고 국내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러한 단순 메커니즘이 오늘 혹시 한국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좀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WTI는 122달러까지 올라갔네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투자를 하지 않은 거죠. 그린 에너지, 무슨 에너지, 이런 뭐 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에 너무 많이 외친니까 글로벌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해봤자 요거도 먹는 거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의 역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2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간 이후에 기름 강국인 미국도 유가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눈치를 보는 거죠.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전화를 한번 받아줬다는 소식이 있는데 전화도 안 받아줬다가 그러면서 증산을 살짝 발표를 해준 거죠. 미국의 체면을 좀 살려줬는데 그걸로는 부족한 상황. WTI가 122달러에서 놀고 있는데 CPI가 안정될 리가 없죠. 내일 새벽에 발표될 CPI는 제가 봐서 8.2, 8.3 전월과 비슷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미국 금리는 앞에서 했죠. 10년짜리가 3.07까지 갔다가 다시 살짝 3.05 정도 1.6bp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2년짜리 2.8이는 2년짜리가 3%를 넘어가고 10년짜리가 3.5 정도 돼야 이 장의 일단락이 끝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애플 한번 봅시다.
네, 우리 애플이 하루에 3%씩 넘게 하락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는데 애플이 3.60%씩 하락을 하는 모습. 즉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같은 변동성도 적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시장의 어떤 축축 중추돌 같은 아주 코너스톤과 같은 코너스톤 아니 핵심 스톤처럼 딱 버티고 있는데 이러한 애플이 하루에 3% 넘게 하락한다는 것은 미국 주식 시장이 얼마나 약세인가를 그대로 반영한 거죠.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 팔려요. 핸드폰이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이고 그다음에 신규가 9월 곧 나오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팔릴 것 같지 않고 여러 상황들이 그렇게 썩 나이스해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 테슬라 한번 볼까요? 테슬라는 뭐 0.89%밖에 안 빠졌는데 제가 일어날 때가 3시 한 40분 정도는 그때 플러스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웬일이야 봤는데 다시 이제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좀 하락률이 적었던 것은 UBS가 실적 전망을 했죠. 네, 테슬라에 대해서 중립에서 매수로 시각을 좀 바꿨습니다. 또 캐시우드가 55,000 주 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바닥을 쳤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700달러에서 800달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확률로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역시 오너 리스크가 가장 크다 이렇게 UBS도 평가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오너 리스크가 가장 큰 회사가 테슬라인데 일단 긍정적인 시각이 나면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시간은 좀 걸릴 거로 보입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박스권 안에 들어온 거죠. 전기차 리비아는 3.12%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08이나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그 주춧돌들이 뭐 흔들리는 거죠. 같이 흔들리는 거죠. 엔비디아 3.22%나 하락을 했고 TSMC도 2.7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76, 네, 66달러까지 내려와서 무너지네요. 아, 정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는 이제 바닥이라고 좀 봤었는데 줍줍을 좀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봤는데 여전히 시장은 멈추질 않네 하락이. 그래서 저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저의 원칙이 인플레이션이 꺾이면 삼성전자를 사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인플레이션이 꺾일 거라고 미리 이제 가정을 했는데 내일 발표될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많이 깎일 것 같지 않네. 좀 타이밍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것들을 사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7월에 발표될 6월 인플레이션, 8월 이런 것들 좀 보고 실자가 보일 때 이럴 때 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한 템포를 좀 늦추는 게 좋아 보입니다. 즉 좀 한 템포 빨리 콜을 해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메타 플랫폼 시도 6.43%나 하락했네요. 네, 페이브가 박살 났습니다. 184달러. 광고 시장이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거죠. 노블록스도 7.1%나 하락을 했습니다. 30달러. 마지노선 네, 이거 30달러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비트코인도 이제 0.3% 3만 달러가 깨질랑 말랑하죠. 네, 번더영의 테라2가 테라 2.0이 시장이 또 상장이 됐는데 10달러까지 14달러인가 뭐 19달러까지 갔던 게 다시 4달러, 3달러, 2달러까지 하락하는 최악의 케이스인 거죠. 건동이 그 나쁜 놈 저거 없어요. 또 누나 3.0 이제 테라 3.0이 또 발행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사기꾼이 저는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코인은 뭐 큰 것들만 하시지 건도형이 저는 쓰레기 같은 애들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쓰레기예요. 저는 사기꾼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네, 제가 너무 말 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바닥도 견고한데 천장도 견고하다. 네,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혀있다 우리나라 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투심이 흔들렸다 어제. 중국 스트릿 지표 호조에 소폭 반등을 했으나 큰 반등은 없었다. 하지만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죠. 네, 디커플링이 일어날 것 같다. 너무 쫄지 마라. 그런데 오늘은 커플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오늘은 특히 금요일이라는 그 5일적 요인 때문에 좀 팔고 줄이고 가자는 세력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은 상승 전환했고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상승을 했는데 아마 선물 옵션 만기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전일 코스피가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약세를 기록한 것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중국 5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한 덕분에
장중 낙폭을 줄였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나 코스닥 시장 쳐서 1조 원을 넘게 순매도를 했죠. 코스닥 시장은 근데 장중에 반등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주요 기관들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낮추면서 투자 심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놓고 있죠. 전나 세계 경제 월드뱅크, OECD 뭐 이런 기구들이 4.3에서 3.0, 4.1에서 2.9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데 심리적 영향을 단기간에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전부 다 과거에 뒷북 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는데 약세장에서는 한 번 더 반영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최근 단기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6월 지나서 실적 발표가 있는 7월로 가야 시장이 좀 돌아서지 않을까. 지금 먹고 터지고 반복적인데 뭐가 먹을지 뭐가 올라올지 신이 안 서죠. 삼성전기 하루천하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투자할 만한 건 없죠. 그래도 나름대로 전통적으로 펀드 매니저 출신인 저도 대체 단타를 해야 되는 건지 뭘 단타를 하지? 뭐 들어보지도 못한 잡주들만 올라오는데 이런 두려움 여러분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네, 운에 맡기는 시장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가서 물려있는 종목들은 좀 오르다 다시 꼬꾸라지는 시장 답답하고 화가 나는 시장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뭐 당분간 시장은 박스권에 들어갈 거다. 어제 이제 알리바바 양 충격이 왔죠. 엔트그룹이 IPO를 허락해주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중국 정부가 바로 부인해 버렸어요. 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좀 심리를 악화시키는 중국 5월 수출입 물가는 수출입 지표는 좋았는데 이러한 개별 종목에서의 악재가 중국 시장을 노리고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또 여기에 이제 일본은 전통적으로 엔화 약세로 몰아가는데 네, 1엔당 130엔 1달러당 130엔까지 네, 올라오는 그런 약세장을 있는데 일본이 약세장을 몰고 간 이유는 첫째 이제 금리가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죠. 네,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 거. 두 번째 일본의 제조업이 붕괴가 돼서 망가져 있는 거. 또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수출을 증가시켜서 제조업을 좀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엔화 강세로 몰고 가서 얻는 이익보다는 엔화를 약세로 몰고 갔을 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구로다 총리의 어떤 전략 변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엔화가 약세가 되면 엔화 자체가 수출에 경쟁력이 생기는데 한국과 나이버린 중국이 같이 통화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일본이 생각보다 큰 어떤 수출에서의 경쟁력 회복은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강세로 가는 것보다는 약세로 가는 것들이 일본의 전통적인 제조업들의 어떤 숨통을 좀 트여주는 그러한 모습은 확실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본은 당분간 약세 기조로 몰고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출을 통해서 뭔가 좀 경제의 활성화를 찾아보는 노력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금일 투자 전략을 한번 보면 미국 시장의 지속 하락은 아무리 디커플링이 존재하다고는 하나 오늘은 좀 견디기 힘든 그런 형태로 보이죠. 따라서 오늘 한국 시장은 디커플링보다는 커플링, 자, 같이 하락하는 약세를 보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금요일이라는 주말 요일 효과 때문에 시장에서 포지션을 좀 줄이고 가자는 생각이 당연히 강하죠. 예. 그래서 살짝 시작된 베어마켓 랠리가 그 힘을 지속 발휘하지 못하며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베어마켓 랠리가 시작된 건 맞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제가 아침 내내 좀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기대감은 두 가지죠. 첫째는 유럽이 ECB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나오는 것은 달러 약세, 나머지 이머징 통화 강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은 반대로 나타났어요. 미국이 더 많이 금리를 올리니까 달러 지수가 103까지 올라가는 모습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통화, 아시아 통화, 이머징 통화가 좀 강세가 나타나야 외국인들 자금도 좀 들어오고 주식시장이 좋아지는데 그러한 기대감은 일단 ECB가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가정을 뿌려놨기 때문에 기대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외국인들이 자금 들어오는 것은 좀 요원하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거죠. 네, 실적이죠. 2분기 실적. 마지막 기대감은 2분기 실적. 이제
2분기 실적은 7월 초부터 나오는데 이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6월 말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미리 이제 선취 매수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실적이 좋게만 나온다면 베어마켓 랠리의 마지막 끝단인 실적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살짝 올라가면서 2700, 2750, 2800 정도까지 기대해보는 그러한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것. 결국 두 가지가 마지막 기대감인 거죠. 그렇죠? 네, 달러 강세로 돌아설 확률, 그리고 2분기 어닝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 두 가지가 시장에 우리가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결론부터 봅시다. 이틀을 버텨주지 못한 미국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시장과 현지에서 직접 투자하는 미국인들이 보는 미국 시장에 대한 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현지에서 보는 미국인들이 투자하는 시장은 생각보다도 훨씬 약한 것 같다. 단타에 치고 빠지고 거기에 헤지펀드들이 숏으로 지속적으로 공략하는 모습. 악재가 조금만 나오던 미국 시장에서 추가 반영되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이 나타나며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죠. 이제 브레이크로 잡지 못하고 돌려 세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주말 효과로 보수적 투자 전략이 필요하며 소폭 하락하더라도 다음 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반등의 힘을 믿고 견디셔야 합니다. 저 굳세게 견디는 내공의 하루를 기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제가 어디서 봤는데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끔찍함을 견뎌야 된다. 이 끔찍함이란 뭔가? 부자는 미래를 보고 묵묵히 견뎌야 할 때 견디며 결국 범인, 우리 일반인들이 지쳐 쓰러진 후 나타나는 그 전리품을 쓱 조용히 가져가는 자가 바로 부자들이라는 거죠. 부자들과 살아가서 부자가 되려면 끔찍함, 그 끔찍함이라는 것은 일반 평민들에게 있어 끔찍함이라는 거죠. 견디고 인내하고 버티고 삐대는 그 능력. 네. 그래서 다 쓰러졌을 때 범인들이 쓰러지고 몇 사람 없을 때 과정에서 쓱 전리품을 가져가는 거. 이게 부자들이 돈 버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견딥시다. 뭐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뭐 제가 뭐 그래프를 보고 뭘 설명해주고 숫자를 보고 설명해주고 이게 머리에 들어옵니까? 아날로그적으로 접근하는 게 최고죠. 견디고 커피 마시면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내일 또 CPI 발표가 좀 빠지길 바라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달러 강세,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실적이 좋아질 거다. 뭐 이런 것들 보고 믿고 미국에 또 자연스러운 며칠 빠졌으니까 회복 반등해서 올라오는 그런 기대감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시장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힘을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시장이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잘 견디며 버티며 부자들의 그 끔찍함을 따라가는 그러한 멋진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